박사님, 지금 저희들이 마약의 여러 중독이 되는 상황, 대상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요즘 이제 매스컴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저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약을 어떤 개개인이 몰래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발각이 되었다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난번 시간에 박사님께서 저희 민족성이나 또 우리 국민성 얘기했을 때 집단주의, 집단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. 저는 언뜻 그게 그럼 이런 거와도 우리 좀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또 의문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건 뭐 연구한 게 아니지만 네. 그냥 이제 짐작으로 얘기해 보면 그것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외국에서 그 중독된 그 사례들을 보면 네. 주로 이제 개인이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네. 우리는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업적인.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. 노출을 시키죠. 그죠? 하나만 이래 붙들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.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공급자의 뭐 수단에 넘어가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되고 두 번째로는 지 혼자 하면 죄책감이 많아져요. 예.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럿이 하면은 이 죄책감을 나누는 거예요. 공범, 쟤도 하는데 공범이 나도 돼요, 그죠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요즘 말하듯이 이제 물 탄다고 그러는 뭐라 희석시키는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. 심리적으로 여럿이 하면 말이지 죄도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이거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. 네.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게 집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악의 뿌리라 그럴까요? 나쁜 것을 제조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사용자에 있어서는 개인이 했을 때는 어떤 개인의 어떤 만족 이런 것보다는 그런 죄의식을 좀 삭감하기 위해서 어떤 집단성을 통해서 좀 본인이 어떤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이렇게 좀 숨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들이 너무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박사님 이제 저희들이 마약 이런 얘기를 해오다 보니까 그 이제 집단성에 대한 얘기를 또 조금 거론하고 싶은데요.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이비 종교 이런 걸 또 저희 민족성하고 또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은 사이비 종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집단을 통해서 음성화됐던 것들이 좀 양성화되는 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.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마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물에만 지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. 네. 그러나 우리가 의학적으로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네. 약물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 약물에 의존하는 거는 약물 의존성 또는 약물 중독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약물이 아닌데 행위에 중독이 되는 게 있어요. 행위. 행위에. 그게 뭐냐면 이제 노름하는 거거든. 그 경마장 가서 뭐 하는 거. 그 경마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행위. 국가에서 그러니까 용납이 되고 개인이 그런 걸 설치해도 안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잘 사는 로또 복권 같은 것도 그것도 마약이에요. 이게 마약에 비견된다 그 얘기예요. 그러니까 행위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. 이제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중독의 큰 카테고리에 같이 넣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마약의 어떤 이런
그 얘기를 흘러오다 보니까 중독성까지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. 중독성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꼭 어떤 약물에 의한 중독이 아니라 중독 앞에는 앞에 모든 접두사가 붙네요. 행위에 대한 중독, 약물 중독, 뭐 많은 것들이 어떤 집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중독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. 초기에 질문드렸던 사이비 종교도 결국은 어떤 정신적인 집단에 의한 중독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것도 이제 잘못된 망상에 집착함으로써 네. 중독되는 네. 이제 말하자면 광신자들이지 광신자들. 네. 광신자, 맹신자. 정상적인 종교 내에도 광신자들이 있거든요. 네,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런 현상으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. 박사님, 그 요즘 현대 사회는 사실 이게 모든 주변을 보거나 모든 매체들이나 이런 걸 보면 중독되지 않고 산다라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. 그죠? 이런 좀 사회 환경에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그런 중독성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는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아니면 또 박사님이 어떤 정신의학자로서 이런 뭐 훈련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게 뭔가 있을까요? 있기는 있지만은 네. 그것 가지고는 헤어나기가 어려워요. 네.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돼. 근원적인 걸. 네. 그 근원적인 거는 생산자예요. 그걸 생산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. 네. 그 이익에 국가가 편성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세수가 많아지는 거. 네. 그 고리를 끊어야지. 그걸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나도 피해자다. 이런 사람들만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네가 잘 견뎌라. 이거는 무리한 요구예요. 사회의 흐름이 주택에 그렇게 흘러가는데 내 혼자 독약청청 이 불가능해요. 예를 들면 한강물이 다 오염이 돼 있는데 말이죠. 고기가 다 죽어요. 그런데 싱싱한 고기를 잠깐 건져내서 맑은 물에 살려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어떡하겠어.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지. 마약을 하는 사람 뭐 개인을 잡아가지고 어떻고 그것도 물론 저게 범죄로 생각을 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지만은 보다 더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예.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요. 정말 이 사회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캠페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공익 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것도 나오지만 너무 간단 명료하게 사실 이거 제도적으로 국가가 정말 더 강력하게 국가를 넘어서 인류 집단에서 정말 그 악의 어떤 근본적인 것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런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근절이 되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. 예.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대체로 주변에서 얘기 듣는 거는 막연한 희망이나 또 막연한 어떤 정서적인 이런 권유를 들을 때는 사실 와닿는 부분이 좀 작았는데요.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완벽하게 딱 뭐 해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. 박사님 오늘 저희들이 그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요. 정말 많은 내용들이 딱딱딱 저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